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지금 안녕하신가요? 2020년 3월 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뒤로 밀리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한데 이상하게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도대체 왜 내 주식만 이 축제에서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지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와 새로운 생존 전략 제가 명확하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1989년에 1000선을 뚫은 다음에 무려 36년 만에 코스피가 6000이라는 역사적인 고지를 밟았어요. 숫자만 보면 이건 분명 엄청난 성공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질문,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던지고 계실 겁니다. 아니, 지수는 저렇게 날아가는데 왜 내 계좌는 그대로일까? 이 괴리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느끼는 그 괴리감의 실체, 바로 이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도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이 PER을 보면 엔비디아나 TSMC에 비해서 이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이 불편한 신실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부터 딱 잡고 최근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법 개정 내용들,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공식까지 단계별로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코스피 6000의 역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디스카운트라는 거 그냥 단순히 숫자가 좀 낮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진 아주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바로 이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겁니다. 공정위 데이터를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그룹 총수 일가가 직접 들고 있는 지분은 평균 3.7%,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계열사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보유한 지분이 무려 55.9%에 달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인 거죠.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는요, 이런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지배주주의 개인적인 이익, 예를 들면 승계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 같은 일반 주주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견고했던 구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정말 거대한 변화, 이른바 체제 전환, 즉 레짐 시프트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고 상법이라는 이 기업 세계의 헌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된 상법 개정인데요. 핵심만 딱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예전엔 그냥 회사였는데 이제는 모든 주주로 확대됐고요. 둘째, 소액주주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 편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죠. 경영권 방어의 마법 지갑으로 불리던 자사주를 사들이면 이제 무조건 소각하도록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첫 번째 변화,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야만 배임죄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특정 주주, 예를 들어 지배주주한테만 유리하고 다른 주주들한테는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럼 그 자체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쪼개기 상장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관행에 아주 강력한 족쇄가 채워진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사주 의무 소각. 과거에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들여놨다가 슬쩍 우호 세력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너무나 손쉽게 경영권을 방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렸어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던가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일일이 설득해서 이래서 보유해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지는 딱 둘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집중투표제와 3% 룰입니다. 이건 소액주주 연합에게 거의 핵무기를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분 1%를 가진 주주 10명만 힘을 합치면 10%의 힘으로 우리 편 이사 1명을 이사회에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감사위원 뽑을 때는 아무리 대주주라도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니까 정말 독립적인 감시자를 이사회에 들여보낼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자, 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 새로운 현실에 가만히 순응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최근에 열린 주주총회들을 보면 그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죠. 한쪽에서는 KTNG처럼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시장의 환호를 받는 기업들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상 목적이라는 아주 애매하고 포괄적인 조항을 정관에 슬쩍 추가해서 어떻게든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수십 곳에 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이 두 알레길 중에서 회사가 어느 쪽을 택하는지, 이게 바로 그 기업의 미래 주주가치 정책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실제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상법 조항들이 실제 경영권 분쟁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는지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그 치열했던 싸움을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영풍이랑 사모펀드 MBK가 연합해서 공개 매수로 공격을 딱 시작하니까 고려아연은 어디 한번 해봐 하면서 더 비싼 값에 자사주를 사들이는 맞불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크루서블이라는 미국 합적 법인의 신주를 발행해서 5호 지분을 확보하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어 전략까지 구사하죠. 이 싸움의 핵심 전략 한번 뜯어볼까요? 진짜 재밌습니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는 사실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명분을 딱 내세워서 미국 파트너한테 신주를 발행해버려요. 공격 측 지분율을 떨어뜨린 거죠. 그러자 공격 측인 영풍은 더 창의적인, 아니 꼼수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들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을 YPC라는 유한회사로 싹 옮겨버립니다. 왜냐? 상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는 그 허점을 파고든 거죠. 이건 뭐 거의 법률가들의 체스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 튀기는 전쟁의 결과가 우리 주주들에게 무엇을 안겨줬을까요? 바로 255%라는 정말 경이로운 주가 상승률입니다. 양측이 주식을 한 조라도 더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분쟁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기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얼마나 폭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이 새로운 규칙, 이 새로운 싸움의 양상,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투자 플레이북,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회사의 자사주 정책을 보세요. 그냥 소각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간단하죠? 둘째, 주총 안건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이사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어적인 움직임이 보이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이제 지배구조 리스크는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됐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경영진은 결국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처럼 행동주의 공격의 대상이 된 기업들을 잘 주시하십시오.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분쟁 프리미엄을 노리는 종목을 전체 5% 미만으로 아주 철저한 손절 원칙을 가지고 편입해둡니다. 왜냐? 시장의 비효율성을 알파로 바꾸는 기회지만 리스크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은 이 한 문장입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새로운 규칙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변화에 순응하면서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기업은 비중을 확대하고 꼼수로 저항하는 기업은 관망하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체제 전환기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